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이 토요경마가 끝나고서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더워가지고 옷을 좀 벗었어요. 자, 일요경마 곧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은요, 금주 토요경마도 그렇고 일요경마도 출전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전수가 많고, 또 오늘 일요경마에는 코리아 오크스페 대상경주가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빡빡한 편성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요경마는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말로 먹을 게 많다. 그러니까 총력 승부를 던진다면 이겼을 때 대승을 할 수 있는 경마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마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요경마 한번 총력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자, 멋진 대승을 위해 렛츠 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노래방에 가면 이제 18번이라는 게 있죠. 18번. 예, 뭐예요? 18번. 무슨 노래를 제일 잘하느냐. 근데 이제 요즘은요, 옛날에 여기 이제 제가, 제 나이가 이제 48이에요. 65년생이에요. 뱀띠입니다. 예, 84학번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젊어 보이나? 해고 다니는 건 젊은데 얼굴은 늙었잖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18번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나이 또래 되면 이제 트로트를 많이 부르잖아. 예, 트로트를 부르면 싫어해. 요즘은 싫어해. 다 싫어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영애라는 여성 가수가 있어요. 좀 특이하게 생겼죠. 제가 어저께 JK 김동욱을 좋아한다고 제가 그 부산경마 할 때 말했는데, 이 한영애의 누구 없소라는 말이,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제 18번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그러는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거기에 맞잖아. 좀 걸쭉하잖아. 한영애의 누구 없소가 제 18번인데,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미련한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누구 없어라든지 맞는 노래 한번 대승을 했을 때 광고 대신에 한번 노래 한 가락을 한번 딱 맥주 한잔 먹고 들어와서 한번 뽑아볼까 하는데, 자, 어쨌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정신 집중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요경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토요경마 1경주도 어려운데, 일요경마 1경주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경주가. 등짝 자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마필의 편성 자체도 어렵고, 일단 전개가 상당히 혼탁하죠. 2번 아일리시 빅터가 선행을 가지만, 여기에 13번 여왕 등극이라든지, 4번 일기라든지, 또 여기에 12번 메이드 캠프라든지 이런 마필들도 다 빠른 마필들이거든요. 빠른 마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앞선에서의 경합 가능성은 치열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편성 자체로 봤을 때 뒷심이 우수한 마필이 있어야 경합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 편성은요, 발빠른 말들이 많기는 한데 이 마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이 없어요. 발빠른 마필은 아주 많은데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도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개 2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 경주를 푸는 해법은 바로 전개 2점마가 유리하다는 거야. 비비건 지랄을 하던 간에 올라올 놈이 있어야 이놈을 죽이지. 땅을 파고 기어가더라도 이놈들이 그냥 간다. 왜? 뒤에 쫓아오다 지쳐. 아이고 힘들어. 난 더 못 뛰겠다. 그러니까 이런 편성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전개 2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일종무정입니다. 3번 일종무정. 마필 자체가 지속적으로 금강경주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살짝 하고서 그 다음에 주르르르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말들은
이런 말들은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는데 이렇게 완만한 성장, 좋은 말로 얘기하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성장을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선취입력이 따로 노는 게 많다. 그러니까 기복마 패턴인 경우에 말에 힘이 있어서 경주력을 끌어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성장은 어렵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편성 자체가 이렇게 센 편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일종무정은 일단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그러니까 3번 일종무정 일단 가자는 가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쭉 내려와서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1기 1회라는 마필은 사실상 조금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릴 수 있는 마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미러클선도 좀 어렵고 8번 글로벌 밸리도 사실상 좀 기복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9번 엘레나입니다. 엘레나. 제가 아까 49조의 마필을 얘기를 드릴 때, 요건 이제 김동철 교수가 기성을 하고 있는데, 김동철 교수는 김회장이죠. 기수협회 회장인데, 요 마필은 암말이에요. 암말은 걸음을 끌어낼 때 변화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걸음을 끌어낼 때 뭐로 변화오죠? 바로 선행력이라고 그랬죠. 선행력이 일치월장된 능력을 보여주면서 경주력의 성장과 이어진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걸음의 변화, 이놈이 이제 뛰겠구나. 앞으로는 좀 걸음의 변화가 오겠구나. 그런 암시를 주는 게 선행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경주시에 선행력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걸음이 서서히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9번 엘레나도 이 편성에선 김동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자, 여기서 13번이 여왕 등극이란 마필. 여왕 등극이란 마필도 아주 세게 보고 싶습니다. 이 마필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이렇게 데뷔전 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능력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강을 하고 이렇게 하강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걸 제가 무슨 용어라고 그랬어요? 경주력에 핑퐁을 친다고 그랬잖아요. 핑퐁은 뭐야?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한 번 잘 뛰고 한 번 못 뛰고 그럼 다음엔 뭐야? 이렇게 여기에서 요만큼 컸으니까 이렇게 그립을 그리면 요만큼까지 온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놈의 뭐라 그랬어? 패턴이라고 그랬잖아. 이 패턴을 깰 수 있는 놈은 뭐야? 병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병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병력이 없어요. 그럼 이 패턴은 이놈은 그대로 자기 패턴, 그 경주만은 자기 패턴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때문에 이 능력을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만 경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반대로 자, 이 차트 분석이라는 걸 하잖아. 이 주식에서. 그러면 걔네들은 애널리스트라고 얘기까지 해. 애널리스트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애널리스트라고 얘기하는 애들도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모두 주식을 평가를 한다고. 물론 그 안에는 수치화된 어떤 평가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능력이라는 게 수치화돼 있잖아. 그러면 조교의 패턴도 나사에서 다 해주잖아. 그러면 그런 게 바로 그 수치화가 일관되는 거야. 그러면 차트 분석을 하는 거는 이 차트 분석으로 해서 주식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그러고 강타가 이렇게 그래프로 차트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이상한 거냐 이거지. 그건 어불성설 아니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경마와 주식에 딱 경마가 발전 못하는 건 뭐냐면 어떤 학문적으로 체계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스라는 거. 이 주식엔 소스가 없냐고 정보라고 그러잖아. 그거는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 건 뭐냐면 이 평가절하된 면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리고 또 마사에서 이 경마 자체를 도박으로 보는 거지. 지네들이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대가리 순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야. 그럼 영국의 경마와 대한민국의 경마가 왜 이렇게 틀리냐? 똑같은 말을 타고 기수들이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건 말써 순회가 잘못된 거야. 마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지. 이 차트 분석하고 제가 하는 이 데이터 분석하고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기반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마는 뭐야? 과학이다.
소수가 아니다. 개벽다구 같은 씨가 뚝섬 시절에서 경마했던 사람들이 소수. 아, 소수 가서 해. 그러면 소수한 놈 중에 부자 된 놈 있냐고. 그러면 기수나 조교사가 제일 부자 돼야지. 얘네들이 빌딩 짓고 살아야지. 얘네들이 소수의 원천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데 뭔 지네가 무슨 소수를 하겠다고. 그러려면 경마를 하지 말아야지.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 돌대가리 같은 사람들이 경마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면 LA 경마를 안 하면 돼. 내가 괜히 열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9번 엘레나, 3번 일종무정, 자, 여기 13번 여왕 등극. 이 세 마리만 갖고 일경주에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표 안 봅니다. 되던 안 되던 세 마리만 갖고 딱 세 방 갖고 삼복승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진스키로 조져버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요 이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위대한 전설이란 마필입니다. 자, 이 윤태혁이란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2번 위대한 전설. 기수는요, 보편 타당하게 1m 60 정도 이하면 좋고, 1m에서 60 정도의 언저리를 해야 돼, 62. 근데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남자들 뼈무게라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 윤태혁이는 이 체격이 커요. 키가 커요. 일반인 작은 사람만큼 키가 크다고. 그러면 골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가 문제야? 체중 관리가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수도 자주 교체가 되고 그러는데 말은 잘 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태혁 기수 잘 타는 말이에요. 옛날에 배유준 기수가 좀 등치가 좀 컸었는데 잘 탔죠. 이 2번 위대한 전설이란 마필은 마필 자체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일단 2번 위대한 전설은 가정하고, 자, 다음은 3번 별똥마님이란 마필인데 요 마필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안효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3번 별똥마님, 요 마필도 기본적으로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에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이 3번 별똥마님도 안효리의 감량 2점을 안고 안말대 편성이잖아요. 안말대 편성에선 충분히 감량 2점을 소화해 줄 수 있는 마필이다. 자, 다음은 5번의 어메이징 파티라는 마필인데, 자, 데뷔전 자체도 그냥 양호하게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주행검사 때도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데뷔전 자체보다 주행검사를 더 잘 뛴 마필이니까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 어메이징 파티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이 한두가 있습니다. 바로 1번 그마킨이라는 마필입니다. 1번 그마킨.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1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14주. 공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마필의 능력은 어떠냐? 가장 우수한 능력을 현재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개당 선행을 갈 수 있어요.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1번 그마킨의 세영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신영 조교사가 문세영이를 갖다 태어났다. 그리고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고 공백기 극복을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난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1번 그마킨이 가장 센 말이다. 그래서 1번 그마킨의 2번 위대한 전설, 1번 놓고 3번, 5번 이렇게 때려볼 수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호 2경주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1호 2경주까지 마무리를 했고, 다음은 자, 1호제 3경주, 1호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호제 3경주가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첫 번째 승부처. 여기서 승부를 한다.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자, 여기에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 강타가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기수도 보지 않을 거고
경주 외적인 승부 의지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거고 조교도 보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강타가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마필의 순수 능력이다. 순수 능력에다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플러스 전개 상황만 니꼬를 시켜서 일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 중배당 단통으로 멋지게 적중을 해보자. 자, 이런 의미에서 일요제 3경주 별표 딱 쳐놓고 한번 제대로 여러분과 함께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교차 1경주와 일요경마 제 4경주인데 요 두 개 경주는 안 할 거예요. 10만에 있으니까 요 두 개 경주는 시간 관계상 못합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런 거 아직 분석이 솔직히 안 됐어요. 제가 이 출마표가 뜨고 바로 오기 때문에 주행검사 때 10만 분석을 다 해놓긴 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경주는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차 2경주 넘어간다. 5번 최신무적입니다. 이거는 이편성상 전개상 단독선행이고 능력상 무조건 충마. 이게 5번 최신무적. 5번 최신무적은 여기서 무조건 축이다. 그러면 강축에 대길 없다는 그 경마 판에서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 강축에 대길 없다. 그럼 후착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일본 텍사스 미사일도 하만시기가 코리아 코스메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뭐 안 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1번 텍사스 미사일이라는 마필과 자, 여기 6번 신흥대로라는 마필이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는 가장 그래도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 6번 신흥대로.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은 되느냐? 안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교차 2경주 강축에 대길 없다가 아니라 대길 있다가 될 수가 있어. 대길 있다. 왜? 맨날 그게 대길이 없나? 그러니까 이 5 놓고 그냥 1번 여기에 6번 5 놓고 1번 6번 두 방 이상 가면 환수가 없음. 그러니까 5 놓고 1, 6 깔끔한 경주. 어려운 경주가 아니라 뭐 그냥 답이 나와 있는 경주. 커피 먹고 요거 한번 때려서 밥 사 드시고 5 놓고 1, 6 때리셔가지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건 뭐 의미가 없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일요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일요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여기는 일요 5경주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어느 특정 마필을 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정 축마가 없어. 그 다음에 특정 후착마도 압축이 잘 안 돼. 압축이 안 돼. 축마와 후착마의 압축이 제대로 안 되는 경주인 만큼 중배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전개상에 강하게 노릴 만한 전개 이점만까지도 없는 편성이야. 그러면 그야말로 이 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배당 기수들이나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야말로 숨어있는 복병마 내지는 실질적인 능력마 얘네들로 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경주 외적인 거에 현혹되지 말고 순수하게 분석을 해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때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유미라가 낄 수도 있고 김석봉이가 낄 수도 있고 어떤 허접한 기수가 끼더라도 이 편성은 우리가 분석대로 때리면 의외로 우리에게 횡재를 줄 수 있는 큰 수확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던지는 고배당 승부처도 될 수 있는 5경주다. 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이제 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3경주 1호 교차 3경주
1호교차 3경주도 축마가 버티고 있죠. 자, 6번 글리트 프레이스라는 축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예요. 교차 3경주. 3경주. 여기에는 6번 글리트 프레이스. 이 마필은요, 그냥 이 편성에서는 전개선 약간은 경합 가능성에 선행을 나설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선행 외에는 한 번도 입상을 못했기 때문에, 야, 선행을 못 가면 얘 부러지는 거 아니야? 네가 보기엔 어때? 제가 보기엔요, 안 부러져요. 왜? 순발에 510kg대의 거구의 마필이야. 그러면 선행이라는 것은, 선행마가 뭐라 그랬어? 능력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면 선행이라는 것은 편성이 느려서도 선행을 갈 수가 있고, 또 편성이 약해서도 또 선행을 갈 수 있고, 선행마가 없어서 선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이 정도를 뛰는 게, 이게 편성에 따라서 선행이 된 것뿐이지, 얘가 선행만 아니란 거지. 늘 이렇게 뛴다는 얘기지. 워낙에 빠른 놈, 우샤인 볼트 같은 놈이란 얘기지. 이게 가식견. 이게 6번 글리트 프레이스는 밴딩의 축입니다. 그냥 무조건 인정을 해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후착은 이제 단통 마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통 나와라! 7번 다솔킹 나왔습니다. 7번 다솔킹이 단통입니다. 다솔킹! 왜 다솔킹이 단통이냐? 요 마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요 마필은 요렇게 하다 요렇게 됐어. 이게 패턴이야. 데뷔전 때 요만큼 뛰고 이렇게 하다 한 2번 잘 뛰고 살짝 조정 거치고 한 3번을 잘 뛰고 지난번에 살짝 조정을 거쳤어. 야, 그런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임력이 하강을 하고 있는데, 추임력이 하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리가 늘어나면서 추임력이 하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7번 다솔킹이 파워감은 다소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걸음의 신장세는 뽑아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다솔킹은 정상적인 패턴이자 안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선 그야말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7번 다솔킹은 이 편성에선 무조건 단통. 이거 단통을 제가 맨 먼저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짓고 있냐, 단통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한 거예요. 아주 울부짖듯이 한 거예요. 3번 롱웨이 베이비. 이놈은요, 병력만 없으면 앞으로 성장 기대치를 굉장히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에요. 앞으로 뛸 것 같다. 3번 롱웨이 베이비. 기본적으로 선행력이 조금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또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 1변도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인 마필 능력상이나 잠재력 측면에선 굉장히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략이다.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은 어떻게 하냐? 1번 아이고보 이런 마필들이 있고 한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글리트 프레이서가 레이스를 빠르게 끌고 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6번, 7번. 요게 이제 6번, 3번이 인기인데, 요게 이제 대끼리 팔릴 것 같거든? 근데 요거 대끼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이제 받치는 메리트가 있느냐? 없을 수가 있거든. 그럼 6, 3, 7. 3복으로 방어하고, 6번, 7번이 메리트가 있으니까, 6번, 7번 쪽으로 까든지, 6 놓고, 6번, 3번 받치든지. 요거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6은 대가리니까, 여기서 이제 6번, 7번으로 때리고서 3번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만 잘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맞힐 수 있는 경주예요. 자, 다음은 이제, 1호 6경주입니다. 1호 6경주로 갑니다. 1호 6경주에는 딱 1번 해피필드가 턱하니 버티고 있어요. 1번 해피필드. 이 편성에서는 사실상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저는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냥 축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추임력이 끌어내고 있는 여지인데, 이 편성 자체는 1호 6경주의 특징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다. 고로 선취평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이번 경주의 특징이에요. 특징이기 때문에 1호 6경주에서 일본 해피필드가 그나마도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고 안전적인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어느 마필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4번 뷰티풀 댄서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은 다소나마 하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느린 편성을 만나 자, 중위권 전개를 합니다. 중위권 전개를 한 뒤 종반 탄력에 급상승된 모습을 보여주며 거리 1800의 첫 출전을 해서 상당한 경주력을 보여주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4번이 이 뷰티풀 댄서, 4번 뷰티풀 댄서는 입편성에선 되는 말이죠. 4번 뷰티풀 댄서. 이게 이제 대가리 팔릴 가능성이 있죠. 예, 뷰티풀 댄서. 이건 되는 말이지. 4번 뷰티풀 댄서 1800이니까 1800 경주에서 검증이 됐잖아, 검증. 거리에 대한 검증, 입상에 대한 검증. 먹은 놈이 고기도 먹은 놈이 먹으면 잘 먹는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도 입편성에서 되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주의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제 6번 레드브레이브라는 마필인데 6번 레드브레이브. 요거는 이제 배당권 전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당권 전력. 마필 자체가 약간의 기복을 갖고 있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순수 마필 능력상 입상권 진입은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 마필도 꼭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외 마필들 중에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9번 몬세라토라는 마필인데 9번 몬세라토. 이 몬세라토라는 마필은 실질적으로 이 뭐랄까 기형적인 패턴으로 많이 떠요. 기형적인 패턴으로 막혔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력 성장은 어려워. 그러니까 9번 몬세라토를 축으로 가져가는 건 불합리하다. 그러면 여기서 축을 잡을 수 있는 건 해피필드와 4번 뷰티풀 댄서로 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두 마필들 중에서는 누구로 축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경주거든요. 4번 뷰티풀 댄서는 사실상 인기권 전력인데 마필의 능력은 되니까 여기서는 4번 뷰티풀 댄서를 보고서 1번 해피필드 쪽으로 단통으로 때리고 4 놓고서 6번, 9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1호 6경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마필들이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다 설명을 드렸고, 자, 다음은 교차 4경주, 교차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교차 4경주, 교차 4경주. 드디어 왔다. 드디어 걸렸다. 드디어 강타에게 한구라를 해줄 수 있는 부산 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부산교차 4경주가 알파 명장 터프 타이거 행운의 만남 바람의 전설 물보라 머니헌터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지난해에는 강타가 밥 먹듯이 국산 1군이나 외상 혼합 1군에서 밥 먹듯이 고배당을 빵빵 터뜨려주면서 부산경마의 그 전설로 떠올랐었는데 지금 올해 와서 조금 이상한데 이게 뭐 거의 그냥 거의 저의 밥벌이에요. 그러니까 밥벌이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차 4경주 강타만 믿고 오신다면 강타가 여러분에게 멋진 적중의 행운을 드린다.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타 믿고 가는 부산교차 4경주 강타 UCC 메인 승부처 가자 무조건 적중을 위해. 자, 7경주입니다. 1호 경마 7경주. 자, 여기서는 일단 편성 자체로 봤을 때 3번 퍼펙트 폴리오라는 마필을 배팅의 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거의 축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이 경주의 급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경주의 급락폭이 굉장히 커요. 워낙에 지난번 경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7경주 3번 퍼펙트 폴리오. 야, 어떻게 이렇게 마필의 능력을 끌어내느냐 할 정도로 경주력의 급상승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1800으로 늘어났습니다. 1800으로 늘어났는데, 이번 편성 자체는 8번 제미아가 선행을 가고요. 14번 태양의 별과 3번 퍼펙트 폴리오가 선입 최적 종결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3번 퍼펙트 폴리오가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준 건 선행으로 나섰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이번엔 선행이 힘든데 선입으로도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이미 그 이전 경주 시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1700과 1400을 띄워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1800도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된 마필이라 3번 퍼펙트 폴리오를 빼뜨겨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권이 문제인데 후착마를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문제예요. 자, 먼저 이번 경주에서 후착마를 읽어줄 수 있는 마필 9번 킹덤 레이스입니다. 일단 지난번 경주에서 1800을 뛰었어요. 1800을 뛰었는데 급상승된 선행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선입 최적 전개를 펼치고 종반 달리기 다소나마 하강을 했지만 전개 2점을 살려 바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을 끌어내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경주가 이제 승군전이긴 합니다만 근간의 걸음 자체가 상승세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9번 킹덤 레이스는 배팅권에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불스아입니다. 지난번 이제 승군전을 맞이해서 1800에 첫 도전을 해서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고도 워낙에 강한 상대를 만나며 아쉽게 3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6번 불스아이도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도전이 가능한 전략. 6번도 잘 뛰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있는데 바로 이 13번 미미의 딸이란 마필입니다. 13번 미미의 딸. 그러면 여기서 3번 퍼펙트 폴리오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9번 킹덤 레이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번 불스아이도 이 편성에서 불안하지만 될 수도 있다. 자, 이게 13번 미미의 딸이라는 마필을 주의를 하자. 자,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7번이 마이티 포에버도 되는 마필이거든요. 마이티 포에버. 그러면 이렇게 4드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일날 3번 퍼펙트 폴리오를 놓고서 9번 킹덤 레이스도 되고 6번 불스아이도 되고 13번 미미의 딸도 되고 7번 마이티 포에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관찰을 했어야 될 건 먼저 당일날 배당입니다. 배당의 메리트를 계산을 해보셔서 이 중에서 누가 다 고만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누가 제일 좋고 또 현장 상태입니다. 현장 상태를 봐서 누가 가장 생기가 있고 현장 시에 체중이 잘 관리가 됐고 이런 현장 상태를 감안해서 여기서 하나 빼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 퍼펙트 폴리오는 이 정도로 압축을 해서 당연한 현장에서 한 마리만 빼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겠다. 자,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자, 교차 5경주. 자, 이번 5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예요. 두 번째 승부처. 그러니까 이 경주도 실질적으로 부산교차 이 5경주 자체도 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죠. 거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코리아 오크스배인데 코리아 오크스배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들 대부분이 국산말, 서울말과 부산말 중에서 서울말보다는 부산말이 무조건 유리하다. 더 세다. 그러니까 부산말들이 서울말을 완전히 압도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수 자체도 허접한 기수들이 대부분 출전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편성은 이 부산교차 코리아 오크스배는 아무래도 올해도 이 부산말들의 평정할 가능성이 있다. 세 마리로 압축을 해서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교차 5경주 한번 멋지게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경마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8경주. 자, 이 10번 노얄길로포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뛰는 거 보니까
야, 이게 뭐, 언제 이렇게, 이 마필이 이렇게 못 뛰었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냥 뭐, 8번, 노얄 갤러프, 10번 노얄 갤러프는 직전 입상 자체가 경제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권의 입상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시에는 더욱더 전개 입장과 더불어 종반 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줘. 자, 무조건 충마로 인정을 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번 천둥번쩍입니다. 천둥번쩍은 승군전인데, 될지. 야, 요게 이제 깔끔한데, 요런 편성에서 또 가끔가다 때리고 나오는 게 또, 홍대의 마박인데, 마필의 능력은 좀 된다고 좀 보고 싶고요. 자, 12번이 썸싱 스페셜인데,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이라서 조금 깨름칙하고, 금강경주시 양저지 부종과 양호지 부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하게 내리기에는 조금 2%가 좀 부족한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6번 실비아 그린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 경주시에 배당이 터진다면 6번 실비아 그린, 이게 이제 당일날 어느 정도 팔릴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뭐 6번 실비아 그린도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일날 최고의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8번 과천킹이라는 마필이죠. 과천킹인데 이게 아베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 계속적으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지난번 경주에 이제 고전을 하자 아베로 바꿨는데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봐요. 8번 과천킹까지는 꼭 봐줘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5번 명수제도 좀 팔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번 노얄 갤러퍼의 8번 과천킹이 실질적인 사이즈상으로 가장 윗급으로 팔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10번 그냥 강축이다. 전개의 능력상 강축이다. 여기에 단통은 아무래도 8번 과천킹 쪽으로, 10번 8번 쪽으로 단통 승부하고, 여기에 받친다면 1번 천둥번쩍과 6번 실비아 그린 정도만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8경주도 뭐 큰 게 뭐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부산 교차 6경주. 교차 6경주. 9번 칼마입니다. 이 9번 칼마라는 마필이 사실상 은근히 사람 열받게 하는 마필이에요. 왜 열받느냐? 마필 자체가 능력이 고른 면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데, 뭐 마필 자체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물론 직전 대비 2.5kg의 부중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꼬꾸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보는 경주 시에 계속적으로 체중이 늘어나면서도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선입전개 능력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입상권이 또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기 때문에 9번 칼마는 무조건 가져간다. 자, 여기 상대마로서는 저는 이 3번 실버 클래식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데, 3번 실버 클래식 마필 자체의 거리 경험도 풍부합니다. 자, 그리고 금강경주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 9번 칼마가 끄는 경주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 3번 실버 클래식은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다. 자, 여기에 이제 7번 트리피 댄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사실상 이 마필이 당일 인기를 많이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마필들은 사실 안 보고 싶어요. 왜 안 보고 싶냐? 트리피 댄스의 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금강 이렇게 끌어다다가 이렇게 두 번을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준 거야. 어찌 됐던 간에 데뷔 전에 무난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 금강 두 번의 경주에서 급하강을 연속적으로 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는 뭔가 이상 징후가 왔다는 거야. 컨디션 저하라든지 뭔가 이상 징후가 와서 금간에 이제 경제력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잖아. 복원하고 있는 중인데 연속 복원을 했거든. 그럼 여기서는 한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난 얘는 안 보고 싶대 빼진 거에서 빼라는 소리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약하게 봐주고 싶은, 빼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싶고, 차라리 그럴 바에야 8번 엠파이어 월드를 보라. 8번 엠파이어 월드. 얘가 차라리 공백은 있지만 기본적인 사이즈상으로는 될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될 수 있는 놈,
자, 뭐 그렇게 세게 볼 수 있는 놈은 없어요. 뭐 누나 스파이크도 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9번 이 칼마에 3번 실버 클래식이 배당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 이게 단통이야. 이게 의외로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10배, 20배가 되더라도 이거 9번, 3번 단통 때리고 얘를 약하게 보고 차라리 여기에 이 엠파이어 월드를 가져가는 공략으로 임해보시기 바라고, 현장에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한 마리 정도 끼워넣길 가는데 7번 트리플 댄스는 안 보고 싶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차 6경주는 추천 경주는 아니지만 중배당 이상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경주로 당일날 현장에서 꼭 한번 재미를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구경주입니다. 구경주가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고, 또 10경주가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예요. 여기서 아예 9경주와 10경주에서 5, 4마리를 짓겠다. 자, 9경주에는 제가 보는 견제에선 딱 걸린 놈이 있어. 얘는 너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보고 싶은 마필이 있어. 왜 못 오는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이 복병마 일두를 아주 그냥 대가리를 놓고 사상결단을 내버리고 싶은 중고배당 승부처다. 여기서 아예 끝장을 보고 싶다. 저는 여기서 준메인 승부처에서 이제 적중을 중고배당 하면, 여기 10경주에는 제가 한번 제대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여기도 카키홀스는 안 보고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여기에서는 무조건 직전 경주와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마필이 있고, 또 무조건 축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야. 무조건 축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10경주는 이건 무조건 제가 맞춰드린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당을 노리고 10경주는 적중. 무조건 적중. 여기에다 한번 엎어치기를 하든지 여기에다 적당하게 까서 9경주, 10경주에서 1호경마 완벽한 상황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기로 삼아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경주까지 왔어요.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 승부처가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호 3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고요. 그 다음에 1호 5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부처가 쭉 보니까 없어요. 없다가 부산교차 4경주가 이제 UCC 메인 승부처고, 부산교차 5경주가 이제 코리아 오크스밴드의 두 번째 승부처로 가져갔고, 자, 9경주, 10경주가 이제 UCC 메인 승부처이자 그거로 말씀을 드렸고, 11경주가 강타의 또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9경주부터 11경주까지는 오늘 여기서 아예 승부를 본다. 근데 특히 9경주, 10경주에서 완전히 대단원에 제대로 된 승부를 하고, 이 11경주에서는 이겼는지 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10경주에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운데, 여기서는 한 마리 꼭 보는 마필이 있는데, 12번 으뜸칸이란 마필. 마지막 경주에서는 이 12번 으뜸칸이란 마필을 요주의 마필로 여러분들에게 꼭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경마 후반부가 집중 승부를 하는 그런 경마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점도 있긴 한데요. 자,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무조건 경마는 이겨야 된다. 렛츠 고! 이겨! 무조건 화이팅!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자, 토요일 1호 경마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면서 강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